자, 여러분, 이어서봅니다. 여러분, 아까 가산세, 가산금 좀 더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저 PPT가 좀 꼬여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 설명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우리가 25페이지, 28번 풀기 전에 20페이지, 21페이지, 19번, 20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간단하게 나왔지만 좀 더 제가요 가산세, 가산금을 종합적으로 우리 유학정리, 유학집 할 때랑 다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가산세, 가산금 유학인데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인데 지방세는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자, 가산세는 어떻게 정되느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가지고 다시 한번 봅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예,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적용됩니까? 40, 20, 10%예요. 부정부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부신고 20, 과소신고 10%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납부지연 가산세 자 적용되는데 납부 불성실에 대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일일 0.02%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였습니다.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최대 요거 한도가 있었죠.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여기에 적용됐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국세 똑같아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습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확정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방세는 이렇게 최대 한도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세는 최대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똑같고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국세나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정가산세 똑같네요. 네, 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이요. 또는 정부 부과가세는 즉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지방세와 국세 용어가 달라요. 일단 자 보통징수는 지방세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지방세는 뭐가 적용되고 가산금, 국세는 뭐가 적용되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지방세는 자 가산금 적용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일반 가산금 3% 깔아놓고 납기 후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5년까지요. 찬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요. 아까 자 병기 고지되어 있을 때는 재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되어 있을 때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해서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상금을. 근데 국세는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납부지연가산세인데 하여튼 양도소득세도 그렇고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합해가지고 과세권자가 고지서 보냈는데 하여튼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거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처럼 처음부터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하여튼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인데 똑같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까는 거? 3% 까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별로 0.02%, 10만 분의 20으로 적용되고 자 지방세는 중과상금은 월별로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적용되고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60개월, 국세는 얼마? 5년까지. 자 60개월 뭐 5년이나 이거 똑같죠? 근데 찬합한 국세 얼마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요거 납부정가산세 0.02%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는 중과상금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아까 자 설명했어야 되는데 좀 빠졌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충하고 사진으로 찍으시든 이렇게 하시든 뭐 하시고 우리 자료도 이미 나눠드렸었어요. 예전에 과정에서 한번 보십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다시 28번 문제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8번 문제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세목별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60일 내.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작년에 들어갔지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자,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와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니까 시간 걸리죠. 그래서 9개월 내 신고 납부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기한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얘는 기간 나오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같은 전까지입니다. 기간 없고요. 자,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 없는 게 마음 급한 사람이 와서 하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뭐. 돈 빌려주고 돈 뗄까 봐 마음 급한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하러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세금 떼일까 봐 마음 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기간 없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내 어쩌고 그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그래요? 이러면 틀렸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분 재산세는 부가징수월세액이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요. 다만 뭐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고 재산세에서. 근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런 거지. 그래서 3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종부세는 납기가요. 재산 그 대상 종류 관계없어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죠. 자, 쭉 나중에 또 하겠지만 말로 읊어볼게요. 재산세에서 전기분에 대한 납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언제? 7월 16일, 7월 31일까지. 토지분은 자, 재산세 전기분 납기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 자, 주택 부가징수월세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다만 주택분 부가징수월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고.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부동산 같은 실전 같으면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뭐 바로 이의제기감이지. 주식도 그렇고 부담보증여도 그렇고 이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이라고 꼭 얘기를 해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봐가지고 이렇게 맞다고 하시고요. 부동산 등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29번 문제를 보시면 이 29번 문제는 제2찬합세무에 관한 건데 딱 한 번 나왔어요. 이렇게 딱 한 번 23회 때 딱 나왔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제2찬합세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2찬합세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요. 비상장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찬합세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해산하는 법인이 세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 자,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 그러면 제2찬합세무자로서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인이나 자녀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로 하여금 자, 2찬합세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얘가 못 낼 때를 대비해서 얘가 2찬합세무자로서 세금을 보충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납세무 성립연재 자, 출자자로서 제2찬합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래서 주된 납세자는 비상장법인입니다. 그 비상장법인이 세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요. 제2찬합세무자를 정해놨어요. 제2찬합세무자를 정해놨는데 그 제2찬합세무자는 누구냐면 자, 그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에요. 이 무한책임사원은 그 한도, 전액 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과점주주는
그 자기 지분율만큼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제2차 납세자로서 주된 납세자인 비상장법인이 못 낸 세금을 보충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권자는 비상장법인을 제껴놓고 바로 2차 납세자한테 야 네가 세금 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자, 주된 납세자가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만 얘네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때 이 특정 과점주주란 자는 어떤 자냐? 전체에서 얘는요 50% 전체 주총수 중에서 50%를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지방세에서 과점주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딱 50%인 주주는 안 돼요. 50% 어떻게 돼?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과점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한 명의 회사의 무한 책임 사안이라든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거나 자,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자, 제2차 납세 의무자를 부담해야 하네요? 아닙니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때 23회 때 문제를 정답을 많이 맞췄어요. 왜냐고요? 지방세에서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의 그 과점주주의 정의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50% 초과 보유하는 주제, 과점 50%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답들을 많이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 중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라든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라든가 이런 애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하여튼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가볍게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3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이것도요,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딱 한 번. 이렇게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안 나왔습니다. 공시송달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4회 때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류 송달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서류 송달에 관한 건데 가볍게 한번 지금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서류 송달에 관한 것은 서류는 송달하는 방법이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 전자 송달,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한번 들으시면 돼요. 요약집에도 나와 있지만. 자, 그럴 때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우편 송달이나 교부 송달이 곤란할 때 우리가 이제 공시 송달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널리, 공, 시 보이게 하는 송달 방법인데요. 이 공송달의 사유가 쭉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24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센스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많이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냐? 송달 받을자의 주소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해요. 그 다음에 송달 받을자의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네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나쁘게 한데 송달하기 곤란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곤란하고 또 봅니다. 서류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하네요. 5번 봅니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고요. 다 보세요. 다른 것들은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은데 이것만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서류를 두고 올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송달의 사유가 아니라 유치송달의 사유예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해면 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답을 골라내야 돼요. 혹시라도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공송달은 우리가 공송달은 홈페이지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제 전자통신망에 이렇게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이나 관보 같은데 게재하거나 이런 방법을 또 하게 되는데 주간신문 아니고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더 필요하신 분은 요약집 보는데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31번 문제 보시면 31번 문제 봅니다. 27페이지 지방세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요거는요. 재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세는 지방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산세 친구니까 소방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은 뭐합니까? 보통징수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제척기간 제가 좀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지방세 제척기간, 절 보세요.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분들,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였어요? 10년, 7년, 5년이에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 자 7년인데 여기 보세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니까 몇 년입니까? 무신고니까 몇 년이에요? 10년, 7년, 5년에서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무신고잖아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니까 지방소득세 몇 년? 7년입니다. 7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표준세율이라는 건 이런 거 읽어봅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본세 확정 방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된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뭘 따라간다? 본세에 따라갑니다. 맞고요.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용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어떻게 한다? 둘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유치송달, 공유송달과 구별되고요. 됐습니다. 32번 문제부터 이제 납세무 성립 시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우리 이번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보세요. 이거 해설이 뭐가 잘못되어 있네. 자, 하여튼 요거 지방소득세 요거 7년입니다, 여러분들. 7년이고요. 무신고할 때 지방소득세 7년이고, 요거 잘못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계속 봅니다. 우리 제가 조세 총론에서 제일 유력시 되는 부분 올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무는 납세무는 성립, 확정, 그 다음에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정부된 것이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자, 우리가 매매 같은 거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니까 그 취득자는 취득세 이제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자, 근데 납부할 의무가 생겼는데 취득한테 납부할 의무가 생겼는데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죠?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의 보통 징수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합니다. 즉 취득세는 취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냐? 자기 골방에서 세금했다가 냈다가 던지고 고실 나와서 세금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계산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죠?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아까 했잖아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들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보험 및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그래서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들 네 가지.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 고유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종부세도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멸은 세금 납부하면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날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이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자, 재산세는 납세금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는 건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우리는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자, 재산세는 세금 계산이 되니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분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자, 납부등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립확정, 소멸,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 성립시기 어느 때 확정이 되는지,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지, 또 소멸 사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시험에. 자, 그러면 3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수상적으로 성립합니까, 여러분? 예? 소득세 어느 때입니까? 자, 네, 기억을 또 더듬어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먼저 그리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만약에 얘는 그런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을 신고하라.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세금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소득 지급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이 발생하는 때 아무리 꾸셔 넘어가면 안 되고 얘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일정한 과세 기간이 있고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요. 그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는 게 언제예요? 12월 31일을 얘기합니다. 12월 31일 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소득세는 이때 눈 뜨고 이때 납세의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아이 큰일 났네. 여러분들 오늘 좀 첫 강의라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1일. 농어촌 특별세요. 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는데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위집자식입니까? 항상 보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문제는 그냥 농어촌 특별세 이러면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는 종부세 부가세일 때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예요. 그래서 소득세 부가세로서는 농특세가 감면받을 때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요거는 그 세모표예요. 맞으면 소득세 부가세일 때는 과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양도세 부가세일 때는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어떻든 간에 하여튼 농특세는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본세. 그 독립세, 그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예, 부가세인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일단 틀렸다고 보시고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맞습니까? 네. 언제입니까? 6월 1일.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농특세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자,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얘가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절 보셔야죠. 이거 했었잖아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죠? 수시부가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경과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잖아요. 자,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맞네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옳은 거 요거 맞고요. 지방교육세 본세에 따라가죠.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 때 맞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맞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세 개, 니은, 디귿, 리을, 미음번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28페이지
33번 문제로 갑니다. 또 납수무 성립시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29회 때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납세무 성립학종 소멸 빠르게 다시 한번 쭉 주요한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에서 다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빠르게 한번 성립학종 소멸에서 성립시기를 빨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복습해 보면요. 성립시기요. 취득세는 여러분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취득세 상목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고 며칠 경과하는 때 이름 틀려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일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것도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하고 며칠 경과하는 때 이름 틀립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고요. 재산세는 자,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6월 1일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생략이고 소방분은 재산세 친구니까 똑같아요. 과세기준인데 언제다? 6월 1일. 종부세도 과세기준인데 언제요? 6월 1일. 다음 중 납세무 성립시기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똑같습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으로. 지방소비세는 그냥 참고예요. 부가시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라 납세무 성립시기도 꼽사리 낍니다. 자, 주민세가 일부가 과세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비교하셔야죠. 그래서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다. X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예? 예? 자, 과세기준일 얘는 7월 1일입니다. 다릅니다. 소득세는 아까 나왔죠?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입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요. 자, 달의 말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 물어보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예? 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를 물어보면 달의 말일입니다. 기본서나 요약집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소득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참고고요. 상속세, 상속 개시되는 때. 상속 등기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세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방세,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 자,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지방세를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거예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국세는 가산세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참고예요. 무신고 가산세 국세 무신고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할 때 무신고 가산세 납세무 성립하고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이것은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 이거는 일일 0.02% 정도되는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그러니까 1일을 기억하면 되고 이거는 자 일일 0.06% 정도 되는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 1일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법령 명칭이 아마 이렇게 법조문이 나올 건데 국세기본법 47조의 1항 3호에 따른 납부정가산세 이거는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 이런 것들은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데 고지서가 나와요. 참고적으로 자, 이런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 밖에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지방세 가산세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이거였죠? 한 번으로 보고 갑니다. 됐습니다. 가산세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인지세 같은 거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문서 작성하는 때 문서에 부과한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아까 나왔던 지방교육세 문제 나왔던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부가세들이니까 그때 다르죠?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 농특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하여튼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언제요?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기준 6월 1일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다르고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하는 때. 자, 농특세가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는 과세기준 6월 1일. 부가세들은 그때 다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게 지방소득세라 그냥 소득세에 따라가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에 따라간다. 지방소득세는. 이런 정도.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였고 올렸다 내리고요. 됐습니다. 이런 정도 보시고 우리 33번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요거 20개 때 문제. 사업소분 주민세 어느 때 납품 성립합니까? 아까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어느 때였어요? 과세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였습니까? 7월 1일. 맞네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보시면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0일.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뭘 따라가요? 얘는 소득세 따라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득세 따라가니까 언제입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소득세 따라가니까.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매년 자 8월 1일. 재산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뭘 따라가? 본세. 재산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가니까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지. 6월 1일.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 여러분요. 34번 문제도 여러분이 별 표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문제. 자, 배운 거로 한번 또 풀어봅니다. 34번 문제 보니까요. 우리 배웠죠. 배운 지식으로. 앞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자, 인지세는 여러분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과세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과세기준이 납세무 성립 시기에 되는 것은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종부세, 또 주민세 일부가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과세기준이었지. 인지세는 언제입니까? 문서 작성할 때. 얘는 문서 작성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문서 작성하는 때. 자, 인지세는 납세무 성립하고. 종부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때예요? 아닙니다. 재산세하고 똑같이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요.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뭐예요? 본세를 말하는 거예요. 본세. 맞죠, 여러분들? 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맞네요? 네.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양도세가. 근데 예정신고납부할 때 자, 소득세는 언제였어요? 아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달의 말일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요거 디귿하고 리을번만 오르네요. 자, 디귿하고 리을번.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성립시계. 35번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풀어보시고요. 3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35번은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36번 문제입니다. 조세에 납세무 성립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납세무가 성립됐다는 것은 과세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이건 학자들이 쓴 표현이고 이런 말은 안 나오고 사정은 안 붙습니다. 그냥 지방세 기본법상 또는 국세 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 뭐 올바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30일이 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사독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하는 때고요. 그래서 틀렸고 취득하는 때고. 종부세는 매년 납기 개시일에 납세무 성립해요? 아니고 언제다? 과세 기준이래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소득세는 소득 얻은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소득세는 기간을 다니고 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그 국세,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그랬는데 국세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틀려요. 국세는 가산세, 국세 같으면은 그 밖의 가산세가 국세는 그 밖의 가산세가
지방세처럼 지방세 납세 국세나 지방세 납품 송입하는 때 납품 송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가산할 그 국세나 지방세 납품 송입하는 때. 그런데 국세는 아까 복잡했잖아요.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는 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품 송입하고, 납부 고지 전에 납부 지연 가산세 1일 0.06% 그거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납부 고지 후에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밖에 국세가 가산세를 가산할 국세 납품 송입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실 조금 불완전한 짐이지만 그냥 그런 취지로 보시고요. 개인분 주민세는 본세 납품 송입하는 때 납품 송입한다. 아까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어느 때였어요?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아니고 언제? 7월 1일이었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다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어떻든 간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국세는 가산세 복잡했고 그 밖에 가산세가 그렇다는 거.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37번 문제 보니까요. 2021년 7월 10일에 양도소득세 과세상인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에 대한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 여러분, 아까 그냥 소득세는 양도세는 언제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나오면 언제예요? 달의 말일.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이 언제예요? 7월 10일. 달의 말일. 그러니까 7월 10일.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이 됩니다. 달의 말일. 자,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언제다?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납세무 이제 확정에 관한 이게 나오네요. 자, 봅니다. 과세중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는 때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자,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 거기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 있는 세금. 즉 정부의 결정은 거기서 날아온 거 휴통해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금.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21회 때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 39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다음 중 과세관청이 과세중과세액을 결정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 자,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중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물어보는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들입니다. 지방세라고 그랬으니까 뭐 보통징수하는 세금을 고르는 거예요. 딱 보이네요, 여러분들?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그렇죠. 취득세 신고하는 때 납세 원칙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등록민세세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자, 재산세는 원칙 보통징수하니까 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고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요. 국세고. 양도세는 신의의 결이에요? 원칙 신의의 결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양도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몇 번입니까? 3번 재산세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들, 그러니까 보통징수나 부가가세는 세금을 고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신의의 결이에요? 또 나왔네. 이거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자, 등록민세는 신의의 결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종부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그래서 어떤 겁니까? 디귿하고 리을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번이 정답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틀리면 안 되는 거 가볍게 보시고. 41번 문제도 보니까 과세표준과세액이 과세관청의 부가처분 즉 결정에서 확정되는 세금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보통 징수한 애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얘네들. 자, 그러니까 몇 번의 정답입니까? 1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가볍게 보시고. 32페이지 42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42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42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조세의 납세무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과세기 6월일 날 성립하고 납세무자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 고의적 유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더라도 결정하는 때 틀렸죠? 신고 있으면 어느 때입니까? 신고하는 때입니다. 신고가 있으면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좀 풀어보고요. 1번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납세무자가 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된다. 예? 자, 양도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잖아, 원칙. 기간 단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요. 인지세는 참고적으로 보세요. 인지세는 문서를 부과하는 조세인데,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확정은요, 얘는 인지세 같은 세금을 자동 확정되는 주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신고나 결정 같은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인지세 같은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자동 확정이라고 해서 보세요.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면서요. 이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문서인데 문서에 기재된 기재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인지세액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면서 이미 세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10,000원.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학자들이 자동 확정되는 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세.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 갑니다. 인지세는 이렇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무 성립하면서 세액이 확정됩니다.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번 알아두시고 가시고요. 4번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본세 납세무가 확정될 때 얘도 납세무 확정됩니다. 부가세들은 뭘 따라가요? 본세. 그때그때 다르고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에 6월 1일 날 납세무 성립하죠. 자, 보통 징수하니까 지자체가 과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는 납세무 소멸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원래는 제가 문제집 강의는 한 3시 반 정도에 20분 정도에 끝내주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있죠. PPT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꼬이고 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겠었는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기분 좋게 제가 빨리 끝내주려고 그랬더니 조금만 더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 다 끝낼 수 있잖아, 이거. 그죠? 조금만 더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